네, 안녕하세요. 고급물리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박규철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아마 하나고등학교 6기 학생들 그리고 또 그럴 텐데요. 제가 고급물리를 미리 공부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시험 봄이더라고요. 3학년 1학기 시험 중요하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하지 망설이지 말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물리를 들었던 친구들 이제 약간 따라오기 버거워하는 애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같이 성적도 오르고 그러는 현상이 발견되어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근데 강요는 아닙니다. 단지 추천일 뿐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의가 있다면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실제로 이 고급물리를 실제로 수강했던 학생이고 여러분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이거를 고급물리 강좌를 했었으니까 좀 신뢰성 있게 믿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2단원, 대단원 2, 전자기 3, 그 중에서 중단원 3, 전자기 유도와 패러데이 법칙 이 고급물리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는 이 프린트입니다. 이 프린트 계속 나갈 거예요. 자, 이 1번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쓰기 전에 전자기 유도 이거부터 알아봅시다. 전자기 유도가 뭘까? 자, 여기서 전자기 유도 해가지고 대칭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칭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류, 자기장, 토크, 전동기, 토크, 자기장, 전류, 발전기. 자, 이것은 그냥 일단 토크를 조금 배제를 하고요. 여기서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대칭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키워드로 적힌 거고요. 이제 밑에 보면 전자기 유도 실험이 있어요. 전자기 유도 실험. 이거는 어떤 실험이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왼쪽 그림을 먼저 봅시다. 왼쪽 그림에 이렇게 고리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자, 자석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나오죠? N극에서 빠져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죠. 그쵸?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가니까. 자, 그랬더니 전류가 어떻게 흐르더라? 자,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왔죠. 자기장이 지금 N극 쪽으로 해서 만약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NS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기장이. 그쵸. 자, 그러면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N은 어떻게 전류가 흐를까요?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압계, 이게 전압계예요. 여기서. 그래서 전압계를 대보면 여기서 전류계, 전압계, 전류계. 지금 여기서는 직렬로 연결을 했으니까 전류계겠죠. 자, 전류계. 이 전류계에서 이 전류계 방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굳이 요게 아니어도 굳이 이렇게 자석이 없어도 이렇게 원형 전류 고리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저항 그리고 전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스위치를 딱 닫아줘요.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왜? 아까 대칭성이라고 했으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이 자기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해주겠죠. 그쵸? 지금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인 것 뿐입니다. 전자기 유도는 다시 뭐라고요?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해내고 자기장이 전류를 유도해내는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패러데이 법칙. 자,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맥스웰 방정식 4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 설명해 볼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기 전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식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E는 마이너스 N d 파이 B d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수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뒤에 나와 있네요. 자, 이쪽을 먼저 볼게요. 이쪽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 해가지고 n번 감은 고리, 전 n번 감은 고리만 썼어요. 만약에 고리가 n번 감겨 있으면 n을 곱하고 자기 선속의 변화량과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이거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요 친구는 뭐냐? 요 친구는 뭐냐? 이제 요거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이름은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자기선속. 앞에서 전기선속이라는 것도 배웠죠? 여기서는 자기선속입니다. 자, 자기선속. 파이 B라고 하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면 단면 A를 수직하게 지나는 균일한 자기장 B의 자기다발. 자, 자기다발. 즉, 자기선속. 이 자기력 요 선이 얼마나 많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요 자기선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파이 B는 자기선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런 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아마 고급 물리 시간에 다 배웠으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BDA라고 파이 B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내적이고 자기장의 방향과 면적의 방향이 동일하다고 하면 B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과 면적의 방향이 동일하다고 하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기선속은 어떻게 정의돼요? 적분 BDA, 인테그랄 BDA. 그래서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과 면적의 방향이 같다면 BA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패러데이 법칙의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마이클 패러데이, 전근자 기억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 자, 렌츠는 패러데이와 헨리가 연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설명한. 자, 렌츠의 법칙은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위에 부분을 지울게요. 자, 렌츠의 법칙은 전자기에서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에서의 관성의 법칙. 왜냐? 설명을 드릴게요. 렌츠의 법칙. 자, 이 렌츠의 법칙을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전류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전류고리. 자, 이렇게 전류고리가 있는데, 이러지 말고, 이 전류고리 말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전류고리. 자, 그런데 얘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류고리를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옮겨봅시다. 쭈쭈쭈쭈 옮겨와요. 그러면 전류고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여기 안에 자기장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고리는 원래 이 아무런 자기장이 없었던 거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관성이라서. 그래서 렌츠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보통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이렇게,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반대로 관성의 법칙에 따라 나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렌츠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렌츠의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렌츠의 법칙. 다시. 전류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 즉 여기서는 자기장의 변화겠죠.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방해하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즉 방해는 반대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그럼 반대라는 뜻 어디 있어요?
반대라는 뜻. 여기 칠판에 한번 나와 있는데 반대라는 뜻. 뭐? 요거. 요게 바로 렌츠의 법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가 반대라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모르겠어.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네요. 이거를 보는 친구들은 아직 프린트를 못 받았죠. 네, 프린트를 받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린트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 S와 중심에 놓은 줄거리 C가 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솔레노이드 나오는 방향,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 자, 지금 이 솔레노이드 모양 아시겠나요? 자, 솔레노이드가 뭔지는 아시죠? 자,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렇게 막 해놓은 거.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단면을 자른 겁니다.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촘촘하게 n번 감은 지름 D에 줄고리 C가 있다. 자, 촘촘하게 n번 감은 줄고리 C가 있어요. 자, 얘는 줄고리예요, 고리. 그러니까 줄고리가 이렇게 n번 감겨 있어서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으로 자른 단면을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줄고리 C에 유도되는 유도 기절력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유도 기절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줄고리 C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이 솔레노이드 안에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줄고리 C에는 일단 어떤 자기장에 영향을 줄까요? 어떤 게 영향을 줄까요? 여기 솔레노이드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나와서 들어가고 나와서 들어가고. 그러면 요거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겠죠. 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도 뒤따라 생긴다. 자,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이 되니까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 이거 앞에서 배웠죠.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을 어떻게 구했죠? B는 뮤제로 NI라고 배웠죠. 솔레노이드에서 뮤제로 NI. N은 뭐예요? 전체 감긴 횟수예요? 아니면 길이당 감은 횟수예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죠. 그래서 N, 스몰 n, 그리고 I,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 뮤제로는 유전상수.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거리에서 자석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석. 왜냐? 여기서 B에 의해서 이 자기장 B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유도 기전력이 뭐지? 유도 기전력. 엡실론은 마이너스 n d 파이 b dt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d 파이 b 그리고 요 n. 끝. 오케이? 자, 그럼 지금 b가 나와 있어요. b가. 그럼 파이 b를 구해야 되죠. 자기 선소. 얘는 뭐였어요? b a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면적의 방향이 같다고 합시다. 왜 같다고 하냐면 여기서는 일단 자기장이 어떻게 돌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서 요 오른쪽으로 생기겠죠? 요 오른쪽으로. 얘가 지금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리고 얘 지금 면적 방향을 논해야 하는 건데 면적 방향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판이에요.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면적 방향은 두 가지가 있죠. 이쪽 방향으로 하거나 이쪽 방향으로 하거나. 방향을 잡는 건 마음대로예요. 어차피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잡자고 한 겁니다. 어차피 자기장도 이쪽 방향이었고 요 안에 줄거리에 감긴 면적이 또 원일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그러면 여기도 방향이 같을 거예요. 내적에서 방향이 같으면 내적은 어떤 값이죠? 코사인 값.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코사인 0. 코사인 0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그냥 B
A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B가 뭐였어요? B는 뮤제로 NI였고요. A는 뭐냐면 A를 보겠습니다. A는 파이 R 제곱. 지금 여기에 이 줄고리 얘가 지름이 T고 얘가 지름이 라지 T예요. 네. 이게 프린트가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요거 구했어요. 그럼 다 했죠. 뭘 다 했어요? 기준력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자, 일단 n. 지금 n번 감겨있다고, 라지 n번 감겨있다고 문제 나와 있어요. n. 이제 d5b dt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시간에 대한 항이 없어. 시간에 대한 항이.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대한 항이 아무것도 없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문제에 또 이게 나와 있구나. 전류 i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여 0이 된다. 전류 i가 일정한 속도로 감소가 된다. 계속 줄어든다. 즉 i가 변하는 거니까 di dt가 있어야 되겠구나. 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뮤제로 유전 상수고요. n 가문횟수 상수고요. 파이 상수고요. d도 상수니까. 그럼 남은 거는 요 i. 근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한대요. 자, 그러면 뮤 제로 n 파이 다 밖으로 빼내요. 그리고 2분의 d 전체 제곱까지. 그럼 남은 게 뭐예요? di t. 깔끔하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n 뮤 제로 n 파이 d 제곱 di dt. 이게 바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요거 프린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제가 한 10초간 얘가 초점을 잡을 때까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한번 스캔을 해보세요. 네. 자, 문제 스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쪽. 자, 3쪽에 보면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예제 문제. 먼저 이 예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예제 문제. 자, 그림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불균이라는 자기장 B 안에 놓인 직사각형 전류고리가 있다. 지금 그림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X, Y.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전류고리예요. 전류고리. 그래서 여기 높이가 H. 그리고 여기 너비가 W. 요 조그마한 부분 얘를 X라고 잡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전류고리가 있어요. 자기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며, 그쵸?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는 4t 제곱 x 제곱이었어요. 즉, 시간에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자, 전류고리의 너비는 w, 높이는 h다. 시각 t에서 전류고리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크기, 그리고 방향.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였어요. 유도 기전력 아까 뭐라고 했죠? 자, 다시. 엡실론은 마이너스 n d 파이 b dt. 이렇게. 맞나요?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죠? 파이 b를 구해야 돼요. 파이 b 구해봅시다. 자, BA였어요. BA.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장은요, T에 의해서도 바뀌고 X에 의해서도 바뀌어요. 그쵸? B를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X에 의해서도 바뀌면 아까
요거 말고 원래 식이 뭐였죠? 원래 인테그랄 b da였어요. 아까는 왜 인테그랄 안 썼냐?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길이에 따라서 솔레노이드 길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가 변했어요? 전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b가 t에 따라서도 바뀌고 x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시각 t를 주어졌으니까 그냥 x에 위해서 이 x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x가 무슨 뜻이냐? 만약에 x가 2분의 w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w에서 해당하는 자기장이 있고 w에서 해당하는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a를 한번 써볼게요. h 곱하기요. 자, h 그리고 w 대신 dx죠. 왜? 지금 이 전체 길이가 w니까 그러면 0부터 w까지 적분하는 거 이해되세요? 자, 지금 이 da를 구해야 돼요. 자, 여기다 따로 쓸게요. da. 그러면 보통 면적은 어떻게 써요? h 곱하기 w죠. 근데 여기서는 da입니다. 요 미소 길이에 해서. 그러면 h 그대로 있고 dx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요 b를 다시 고쳐줄게요. b 고쳐줘서 다시 써보면 b는 뭐였어요? 4t 제곱 x 제곱인데 a가 지금 h dx였어요. 오케이. 자, 그럼 뭔가 보이세요? 요 x제곱만 적분을 하면 돼요. x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t제곱 h x 세제곱. 어차피 0부터 w까지니까 얘를 살며시 h w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유도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마이너스 어디 갔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한번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봅시다. 유도기전력의 크기. 자,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원래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전류 고리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 마이너스가 붙었죠. 반대로 나오는 방향.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고리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유도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야 돼요. 유도기전력. 구해봅시다. 다 했어요. 엡실론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n인데 여기서 지금 고리는 한 번 감았다고 되어 있어요. 고리 한 번이니까 1. 자, d phi b 그러면 3분의 4 t 제곱 지금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겠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h w 세제곱 그리고 dt 제곱 dt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크기를 구해봅시다. 크기를 구하면 3분의 8 hw t입니다. w는 대문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3분의 8 hwt 그리고 방향은 반시계. 됐나요? 그쵸?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유도기전력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문제 지울게요. 이 문제 지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에 마이너스만 붙이기 위해서 태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그 의미가 렌츠가 법칙을 만들었으면 그 법칙의 의미가 좀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냥 패러데이 법칙의 마이너스 부분의 의미만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렌츠 입장에서 서운할 만하죠. 아니, 내가 법칙까지 인정을 받아서 법칙이라는 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 고전역학에서. 근데 이렇게 내가 예외가 없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왜 내가 패러데이 법칙의 그 마이너스밖에 인정을 못 받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의 의미를 또 하나 새겨줄 건데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렌츠의 법칙. 자, 결론부터 써볼게요. 결론. 여기서 저희가 알아내야 할 게 뭐냐면 렌츠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렌츠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인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 1? 물 1에 이 문제가 나오나요? 자, 아까 그랬었는데 전류 고리를 지금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빼내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유도 기전력, 요 전류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를 구할 거예요. 자, 엡실론은 마이너스 n d phi b dt예요. 여기서는 뭐가 변해요? 이렇게 빼내면 면적이, 이렇게 빼내면 요 자기장에 해당하는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쵸? 자, 면적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n b dA dt가 될 거예요. 맞아요? b dA dt.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어떻게 쓸 거냐? dA dt. 근데 여기서 면적이 요 길이를 L, 그리고 여기 미소 단위를 dx라고 잡아봅시다. 지금 이렇게 빼내는 거니까 dx라고 잡는 게 편하겠죠. 자, n은 지금 전류 고리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b, a는 l 곱하기 dx에서 l dx dt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유도 기절력. 오케이. 자, 근데 이 dx dt가 뭐예요? dx dt. dx dt. 속도. dx dt. 맞나요? 요거를 빼는 속도.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유도 기절력.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빼거나 위로 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만 왜 무조건 나와요? 그 말뜻은 요 위아래, 자, 요쪽으로 힘을 받겠고 요쪽으로 힘을 받겠는데 요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겠죠. 맞나요? 요 도선이 왜 이렇게 힘을 받습니까? 요 왼손 FBI. 자, 이거 아시죠? FBI. 힘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요게 나가면 지금 요렇게 되니까 위의 도선에서는 요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맞나요? 자, 그러면 I가 이렇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I가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장이 여기서는 어떤 방향이에요? 자기장.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되고 FBI. 그리고 B가 지금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B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요렇게. 자, I가 지금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요 안에 의해서 여기 전류고리 내에서는 자기장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도선은 위로 힘을 받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도선 볼까요? 밑에 도선은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전류의 방향이. 그러면 띠리띠리띠리 요렇게인데, 자, 그러면 얘도 아까 B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B가 나오는 방향. 그러면 힘은 아래쪽으로 받는다는 뜻이겠죠. 요 힘과 요 힘의 크기가 같아요. 왜? 요 힘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요. 자, 자기장에 의해서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 F는 뭐였어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BIL이었어요.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씁시다. BIL이 아니라 L 크로스 B 이렇게.
정확하게. 자, 그러면 얘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당연히 똑같겠죠. 왜? 같은 자기장이고, 같은 길이고, 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그쵸? 그래서 요거는 구하는 의미가 살짝, 자, 일단 구해볼게요. A 크로스 P인데, 지금, I를 한번 바꿔볼게요. I를 바꿔봐서, 요거를 I를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나와요. ILP.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렇게 갑자기 복잡하게 나왔느냐. 자, 여기서 I를 주목을 해야 될 게. 여러분, I는 어떻게 배웠어요? I. 자, 이 프린트를 보면 식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B하고 L은 그대로인데, 아까 왜냐면, 자, 이거는 외적이에요. 외적은 사인 값이죠. 근데 B하고 L은 여기서 봤듯이 직각이에요. 서로 다 직각이니까. 직각이에요. 그러면 사인 90도는 1이니까 BL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I가 왜 R분의 BLV인 거냐? 지금 요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I는 뭐였죠? 전류? V는 IR. 오메가 법칙에서 I는 R분의 라지 V예요. 전압. 전압. 유도 기전력. BLV. 보이세요? 이렇기 때문에 얘가 R분의 B제곱 L제곱 V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힘이에요. 요 힘, F. 오케이. 자, 요거 잠깐 앞으로 잠깐 이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 왜 이게 일직선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요 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요 힘이 하는 일. 요 힘과 요 힘은 똑같아요. 요 힘은 똑같고, 자, 얘를 F1, 얘를 F2라고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여기 반대쪽에서 F3가 있다고 칩시다. F3가. 자, 그러면 얘랑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간다고 했으니까 요 내가 잡아당기는 힘과 요 F3는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한 힘의 일률이 뭐예요? 일률. 자, 일률은 뭐 T분의 W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T분의 W. 근데 W는 뭐죠? T분의 FS입니다. T분의 S가 뭐죠? FV예요. 요거. 왜냐하면 요식을 쓰면 쉬운 게 F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V에 관한 식이에요. 쉽겠죠? 여기서 W를 구하기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FS, T 다 몰라요. 근데 T분의 S는 알아요. 왜? V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FV 하면 뭐예요? 얘가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왜? 여기다가 V를 곱하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줄 거냐면 아까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렌츠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럼 요 저항이라고 하겠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저희가 요거는 일률이었어요. 일률.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전기니까 여기는 힘이 해준 일이었잖아요.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 힘 쪽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 쪽으로 한번 봅시다. 전기 쪽으로 보면 P 전력이겠죠? 전력. 자, 여러분 전력이 뭐죠? 전력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력의 정의를 보면 단위 시간 동안 공급 또는 사용된 전기 에너지입니다. 뭐라고요? 단위 시간 동안 공급 또는 사용된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에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전력을 봅시다. 전력은 저희들이 뭐라고 있죠? 뭐 R분의 V제곱, I제곱, R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여기서 한번 I제곱 R을 써볼게요. 왜? I도 나와 있고 R도 나와 있으니까. 자, I제곱 R인데
그러면 R분의 BLV 전체의 제곱 곱하기 R 아니에요? 얘는 계산을 해보면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 나와요. 어머,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건 나옵니다. 즉, 전력과 지금 일률이 같다는 거예요. 값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일률은 제 희미한 일이에요. 이렇게 빼는데, 요 희미한 일이에요. 근데 얘랑 여기 안에서 전력이랑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요 전력에 의해서, 요 전기의 특성에 의해서 얘가 렌츠의 법칙, 반대로 이렇게 당기라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주는 힘이 아니라 요 렌츠의 법칙에 의한 힘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즉, 전력에 의해서, 즉 전기력에 의해서, 다시 말할게요. 자, 수정합니다. 자, 전력에 의해서 요 렌츠의 법칙을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로. 근데 내가 힘을 이렇게 일률을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이 두 값이 같다는 소리야. 즉, 렌츠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을 줬어. 힘을 이렇게 줘서 지금 뭘 구했어? 인류를 구했어. 인류는 뭐죠? 시간당 한 1, 에너지. 자,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얘도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비슷하다는 거라고.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지금 요 복잡한 걸 왜 했느냐? 렌츠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칠판을 사용하지는 않을게요. 자, 맴돌이 전류라는 게 있어요. 맴돌이 전류. 자, 맴돌이 전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eddy current, EDDY-CURRENT, eddy current라고도 하는데 이 맴돌이 전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신기한 현상. 네, 그래서 전류 고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전류 고리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류 고리가 이렇게 전류가 원형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 쳐요. 전류가. 자, 이거는 맴돌이 전류라고 해서 인터넷에 쳐보면 직접 이 현상이 나와요. 이 현상이 나오는데 이 현상을 직접 봐야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맴돌이 전류라고 네이버는 아니면 구글이는 이렇게 쳐보시면 딱 나와요. 바로 영상이.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캔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오딤 자석 이런 거 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시면 맴돌이 전류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설명 대신에 여러분들의 검색 능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맴돌이 전류. 자, 그럼 이제 정말 어려운 거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거. 정말 어려운 거. 과연 뭐길래 이렇게 정말이 어렵냐?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RL회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살짝 미분 방정식 개념이 슬슬 등장을 합니다. 왜냐? 전기니까요. 자, 운동 역학에서 고급물리를 배웠다면 역학에서 그거를 배웠겠죠? 뭐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댐핑 이런 거. 그때 막 이런 그래프 그렸잖아요. 이런 그래프 기억나요? 이거랑 뭐 요거 이런 그래프 그렸잖아요. 댐핑. 이때도 미방을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월하겠네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뭐를 배웠느냐? 자체 유도가 뭐냐? 자, 일단 자체 유도라는 거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체 유도. 자체 유도는 그냥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는데 코일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갑자기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오케이. 물론 전류는 한번 주어졌겠죠. 전류가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전류를 뺐어요. 전류를 안 주해주고 전류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를 끊으면 얘가 스스로 자체 유도를 해서 얘가 약간 전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체 유도 현상입니다. 자, 그럼 그걸 알아보기 전에 코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코일. 자, 코일이라기보다 한번 유도기라고 해볼게요. 축전기, 뭐 기자로 끝내기 위해서 축전기, 그리고 코일은 유도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이 뭐 있죠? Q는 CV. 자, 그럼 유도기,
요 코일입니다. 코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코일에서는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갑자기 어디서 생뚱맞게 이렇게 나왔냐? 그렇게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Q는 CV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Q는 CV랑. 자, 저희가 C가 뭐였죠? C가 C. 자,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측정기에서 C, 유도 용량, 그리고 요 L. C, 용량 선수가 아닌데 유도 용량. 자, 일단 유도 용량이라고 할게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L도 이제 자치 유도 개수라고 합니다. 자치 유도 개수. 자, L. 그래서 요 CV, LI 이렇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Q랑 N5B 이렇게. 오케이. 자, 요거는 외우기 쉽게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왜 이렇게 썼냐면 왜 이렇게 썼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코일에서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코일에서 식이 이렇게 나왔고, 네. 유도 리액턴스, 뭔 소리야? 유도기의 유도 용량,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측정기의 유도 용량 하면 Q는 CV, 그리고 유도기에서는 LI는 N5P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식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증명은 나중에 더 버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넘어가시고, 제가 지금 증명 방법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LI는 N5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쉬운 걸 하나 해볼까요? 굉장히 쉬운 거. 자, 아니다. 이거 할 필요 없다. 자, 밑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가 뭐예요? 요 L. 인덕턴스. 그리고 C는, 리액턴스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C는 리액턴스. 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자치유도 한번 제가 회로를 그려볼게요. 아까 전류 이런 거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R. 네, 회로.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가변장 뜻이에요. 가변장.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가변장. 자, 가변장이 변화하면 어떻게 되죠? 가변장. 자, V는 그대로예요. 근데 저항이 바뀌어요. V는 IR에서 저항이 바뀌면 V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전류가 바뀌겠죠. 그렇죠? 자, 전류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전류랑 자기장이랑 대칭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장도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바뀌면 뭐도 변해? 자기 선속도 변해요. 그래서 자기 선속이 변하면 얘도 변하겠죠. 유도 기전력. 자, 그래서 요 유도 기전력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아까 요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요 식. L은 I분의 N 파이 B. 그쵸? 요 식. 자, 그러면 엡실론은 아까 뭐였어요? 엡실론. 마이너스 N D 파이 B DT였어요. 근데 N 파이 B가 뭐였어요? N 파이 B가 LI죠. LI. 요거는 순식간에 어떻게 변해? L, DI, DT. 요렇게 바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체유도 기전력이에요. 자, 요거는 뭐였어요? 페르데이 법칙이에요. 페르데이 법칙이고, 자, L은 I분의 N5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찌리리리릭 이용해서, L, DI, D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왜냐면 N5B가 LI잖아요. 이렇게 해서 N5B가 LI잖아요. 그러면 ND5B니까 여기서는 LDI겠네요. 왜냐? L은 지금 상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얘가 지금 왜 나오는지 한번 증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증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얘를 한번 어떻게 할까요? 얘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di dt n d 파이 b dt. 얘는 뭐였어요? 페레디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엡실론이었어요. 그러면 엡실론은 마이너스 l di dt인데 얘는 마이너스 n d 파이 b dt예요. 맞아요? 맞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랑 li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이렇게 값이 나온다. 근데 dt 값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똑같다. 즉 가정과 결론이 똑같아요. 가정과 결론이 다르면 이거는 모순이겠죠. 근데 가정과 결론이 같아요. 그쵸? 그러면 된 거죠.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li는 n파이 b, q는 cv, n파이 b는 li. 이렇게 하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기전력, 유도 기전력, 코일에서 유도 기전력은 뭐다? L, di, dt다. 요거를 왜 중요하느냐? RL 회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RL 회로.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러면서 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데 RL 회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요 회로가 있어요. 요 회로. 스위치예요, 스위치. 자, 첫 번째. 스위치가 A로 갔을 때. 그러면 RL, 그리고 요거 전력까지 있겠죠? 전지까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쓸 때 만약에 R만 있으면, 요 저항만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했죠. 그쵸? 요거. 근데 여기서는 저항이 아니라 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기전력이 뭐라고 했죠? 자체 유도 기전력? 다시 다 돌아왔으니까 전이차는 여기 되겠죠. 오케이.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뭘 구하냐를 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들이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요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요 코일 때문에 자꾸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전류를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래서 이 전류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L, di, dt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자, 이제부터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di, dt가 요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요렇게 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당황하셨다고요? 오케이. 자, 요 i를 같은 항에 둬야 저희들이 적분하기가 쉽잖아요. i가 있는 항으로 보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미분 연산자는 수학 연산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네,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수학 시간에 아실 거고. 그래서 이 i항을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e-ir분의 1t dt를 넘겨주는 겁니다. 1분의 1 dt.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를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적분. 요거 적분하면 ln 얘는 1분의 1t가 되겠네요. 맞아요? 뭔가 빼먹었는데? 아, r이 있죠? 그래서 r분의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r을 이렇게 넘겨줍시다. ln epsilon 마이너스 irn 마이너스 1분의 rt. ln을 한번 바꿔볼까요? 2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뭔가 틀렸어요. 아, 이거를 생각을 안 해줬구나 라고 까먹겠죠. 이렇게 바로 바꿔주면 안 되고, 지금 얘는 부정적분을 한 거죠. 부정적분. 아, 그렇구나.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구나. 그쵸, 적분 상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적분 상수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기다가 t를 0을 내는 거예요. t에 있는 0. 시간이 t가 여기 붙인 다음에 t가 0이라면 i도 0. 요항 날아가죠? 요항 날아가죠? 이제 자, i가 0이면 얘가 0이 되니까 c는 뭐예요? r분의 1ln epsilon이 돼야 요게 0이 되는 거죠. 자, 다시 i가 0이면 r분의 1 ln 2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0. 그러면 당연히 c가 r분의 1 ln 2가 되어야겠죠. 맞죠? 지금 요 식에다가 t는 0, i는 0을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럼 거의 다 왔어요. r을 요렇게 넘겨주면 자, r 넘겨주면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할게요. r분의 1 다시 자,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1 ln 1 마이너스 ir 더하기 r분의 1 ln epsilon. 얘가 뭐예요? l분의 t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r분의 1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ln 2분의 2 마이너스 ir. 왠지는 아시죠? 왠지는 로그잖아요. 로그에서 마이너스는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밑으로 분모로 내려가서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줬으니까 1분의 t. 자, 2분의 2 마이너스 ir이 마이너스 1분의 rt ln. 그러면 2를 바꿔줄까요? 2얘는 엡실론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ir이 뭐예요? 2의 마이너스 1분의 rt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였어요? 요 i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i. 자, 그러면 1을 곱하고 넘겨줍시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i는 r분의 엡실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아름다운 식이? 이게 바로 전류예요. 전류. 이게 바로 전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위치가 A로 연결되었을 때예요. A로 연결되었을 때. 자, 그러면 B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B로 연결되면 좀 더 쉬워요. 자, 요 I는 남겨둘게요.
스위치가 B로. 자, B로 되면 일단 얘가 없어지죠, 얘가. 자, 일단 얘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니까 0-IR-L DI/dt 가 여기 남는 게 나오죠. 그러면 IR은 -L DI/dt인데 자, I 넘겨줘야 되죠. I 넘겨주면 I분의 1 DI는 뭐예요? 지금 I를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L분의 R dt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맞네요. 자, 그러면 ln I0분의 I 이것도 적분상수 개념이에요. I0도 은 뭐예요? -L분의 RT. 그럼 다 했어요. I는 뭐예요? I0 엡실론 -L분의 RT인데 I0는 초기 전류예요. 초기 전류라는 건 뭐냐? 여기서 딱 A배에다가 연결을 해줬을 때 요 L이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 전류가 얼마나 더야 되냐? 뭐예요? R분의 입실론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R분의 입실론 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돼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자, 오케이. 요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이 뭐냐? 요 놈은 뭐냐? 요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여기서 정의를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시간상수라는 게 들어가요. 시간상수 타우라고 하는데 얘는 R분의 L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합니다. 이 시간상수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타우까지 걸리는 시간, 즉 T가 타우일 때는 여기다가 타우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 타우를 넣으면 뭐예요? R분의 L 하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 R분의 엡실론의 2분의 1배. 이거는 퍼센트로 하면 63.2%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이 R분의 L은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많은 의미가 없는데 좀 더 배우면 이 시간상수가 의미 있는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상수를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수를 이렇게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수는 이런 게 있고 뭐 타우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뒤에 예제가 있는데 예제는 제가 다음 강의 찍을 때 같이 할게요. 예제는 지금 이게 시간이 약간 없어서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자, 전기장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게 있고 자기장에서 자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거. 얘는 전하, 바이 전하. 얘는 바이 전류. 오케이? 즉, 전기장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면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근데 자기장에서 자기 포텐셜이라고 하면 전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도기에서 자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볼 거예요. 왜 구하냐? 다음에 RLC 회로 강의 찍을 때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유도기에서 자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건데 자, 포텐셜 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포텐셜 차 IR 더하기 L DIDT입니다. 요거 쓴 거. 자, 여기서 일률 즉 전력을 한번 구해볼 건데 여기다가 I만 곱하면 전력이죠. 그러면 얘도 I 곱하면 EI 즉 얘는 VI죠. I 제곱 R 둘 다 전력이죠.
얘도 곱하면 이건데 그러면 얘도 전력, 즉 에너지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도 지금 에너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일단 제가 식만 쓸게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축전기에서 저장된 에너지라고 하면 2분의 1 12제곱 또는 2C분의 Q제곱이라고 하죠. 축전기에서 저장된 에너지. 그럼 여기는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구해본 거예요. 뭔가 시간에 미분돼서 시간에 미분을 했더니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했다. 그랬더니 요게 나와요. 왜냐? 자, 에너지를 왜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냐? 자, 얘가 지금 1율이었잖아요. 1율. 1율이었어요. 1율은 뭐예요? 시간을 나눈 거죠. 즉, 얘도 1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1율. 자, 그러면 얘 1율은 뭐예요?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요 1율이라는 해당하는 값이 얘였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랑 같은데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요 t가 미분 연산자가 같아요. 그러면 요 미분 연산자 분모랑 여기 분자랑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ub가 LIDI라는 거예요. D. 그럼 적분을 해보면 얘는 UB가 나오겠죠? UB는 2분의 1 LI 제곱. 왜? 여기서 I를 한번 적분한 거니까. 2분의 1 LI 제곱. 어머.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축전기에서 요 2분의 1 12 제곱이랑 유도기에서 2분의 1 LI 제곱이랑 같네. 자, 그러면 다시 이걸로 넘어가 봅시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축전기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 거예요. 왜? 축전기에서는 전하가 왔다 갔다 해서 충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 전하 V. 기술력도 전하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자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류. 축전기에서 자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류에 의해서 이겁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다시 전기장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 축전기를 생각하세요. 전지를 생각하세요. V, 전위차. 그거는 전하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전위차 V가 2분의 1 cV고 축전기에서의 자기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유도기에서의 축전기에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자, 유도기에서 자기 포텐셜 에너지. 자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류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항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약간 빠르게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RLC회로 찍을 때 좀 더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습 문제 못 푼 것까지.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프린트를 받으면 이제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